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9월 세 번째 주 AI 주요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대 플랫폼들의 자존심을 건 격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동맹의 변화, 그리고 AI의 미래를 좌우할 저작권 소송까지 정말이지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쏟아졌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플랫폼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유튜브 이야기입니다. 무려 3천만 명에 달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유튜브가 AI 기반의 어마어마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생태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와, 이번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온 AI 기능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내 채널 데이터를 속속들이 분석해주는 AI 챗봇 에스크 스튜디오, 내 얼굴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걸 막아주는 유사 이미지 감지 기능, 여기에 아이디어 생성부터 제목 테스트는 기본이고요. 이제는 입모양까지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AI 자동 더빙에 최대 5명이 한 영상에서 협업하는 기능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뭐 크리에이터들의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AI 자동 더빙,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유튜브가 직접 분석해보니 AI로 더빙한 영상의 시청 시간이 원래 영상보다 평균적으로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죠. 자, 플랫폼 전쟁,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죠. 다음 주자는 바로 구글 제미니입니다. 최근 제미니가 앱스토어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구글 제미니가 거대 시장인 미국과 인도 양쪽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무료 앱 1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챗 GPT나 그록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건데 그 뒤에는 아주 특별한 킬러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고요? 바로 나노바나나라는 이름도 좀 재밌죠? 이 이미지 편집 도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사진을 올리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피규어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3D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정치인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너도 나도 이 트렌드에 동참하면서 수백만 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결국 이 나노바나나 하나가 제미니를 앱스토어 왕자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더 판을 흔드는 이야기로 가볼게요. 바로 동맹의 변화입니다. AI 업계의 영원한 단짝 같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 둘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선택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코딩 도구죠. GitHub 코파일럿의 모델 선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료 사용자는 클로드 소네트 4나 GPT-5 같은 모델 중에서 알아서 최적의 모델을 골라주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을 내는 유료 사용자에게는 앞으로 주로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4 모델에 의존할 것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죠. 오픈 AI가 아니라 경쟁사인 엔트로픽 모델을 간판으로 내세운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부분 책임자가 내부 이메일에서 아주 못을 박았어요. 내부 벤치마크 결과 GitHub 코파일럿의 권장 모델은 클로드 소넷 4입니다.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 그래서 이걸로 간다는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2019년부터 오픈 AI에 쏟아부은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핵심 제품의 경쟁사 모델을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한 건 이건 정말 AI 시장의 동맹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플랫폼 경쟁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구글 제미니가 나노바나나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저쪽에서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틱톡의 엄마 회사 바이트댄스죠. 구글 제미니를 정조준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시드림 4.0이랑 구글의 제미니 2.5 플래시 이미지, 한번 맞붙여 볼까요? 성능을 보면 바이트댄스는 자기들 내부 테스트에서는 제미니를 이겼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공식 벤치마크 기관 순위에서는 아직 제미니가 1위입니다. 둘 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고 편집하는 기능은 비슷한데 시드림은 특히 추론 속도를 10배나 높인 새로운 아키텍처를 썼다는 게 특징이네요.
근데 사실 기술 경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실제 플랫폼에서 이미지 한 장 만드는 비용을 보면 바이트댄스의 시드림 4.0이 제미니보다 아주 살짝 더 쌉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시장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성능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이 AI를 담을 그릇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죠. 영국의 아주 힙한 테크 스타트업 나싱이 AI 네이티브 기기라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너싱 창업자 칼페이의 말이 딱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년 10월만 해도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바로 지금은 초개인화된 경험을 주는 AI 운용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I에 대한 회사의 전략이 180도 선회한 거죠. 근데 말이죠. 과연 시장이 이걸 받아줄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기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애플 같은 거인은 물론이고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랑 오픈 AI가 손잡고 만드는 기기까지 경쟁자들이 너무 쟁쟁해요. 너띵의 이 과감한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건 지금 AI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AI 검색 엔진으로 주목받던 퍼플렉시티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건 곳은 바로 세계적인 백과사전 브리테니카와 메리엄 웹스터 사전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퍼플렉시티가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허락도 없이 싹 긁어가서 자기들 답변 만드는 데 쓰고 결국 우리 트래픽까지 훔쳐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명백한 표절이자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테니카 측이 이것 봐라 하고 내놓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표절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비교한 겁니다. 왼쪽이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원본이고 오른쪽이 퍼플렉시티의 답변인데 와, 이건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명백한 표절의 증거입니다. 사실 퍼플렉시티가 이런 문제로 구설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작년 10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회사인 뉴스코프에 소송을 당했고요. 포브스, 뉴욕타임스, BBC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들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웹사이트의 차단 장치를 몰래 뚫고 들어가는 스텔스 크롤링을 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죠.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의 충돌, 앞으로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개발자분들이나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주요 AI 오픈소스 코드와 최신 논문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AI 분야에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쏟아졌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진짜 이건 꼭 봐야 한다 싶은 최신 논문이랑 오픈소스 코드 5개를 딱 골라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들인데요. AI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3차원을 넘어 4차원 시공간을 어떻게 보고 배우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정말 AI 기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5가지 혁신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AI가 그냥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게 추론이란 걸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선 최신 서베이 논문 A-Survey의 Reinforcement Learning for Large Reasoning Models, 바로 이 논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거대 추론 모델, 영어로는 LRM, Large Reasoning Models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LLM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강화학습, 즉 아래를 딱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잘하는 걸 넘어서 수학 문제나 코딩처럼 아주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 일까지 해결할 수 있게 만든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진들이 말하는 게 LLM을 발전시키려면 그냥 컴퓨터만 더 좋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알고리즘 설계 자체가 아직 한계가 있고 훈련시킬 만한 좋은 데이터도 부족하고 또 필요한 인프라 문제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진짜 큰 산들이 뭔지 체계적으로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고 정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인공 초지능, 그러니까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줄여서 ASI로 가는 길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뭐랄까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겁니다. 정말 야심찬 목표죠. 자, AI의 추론 능력을 키우는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번엔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연구를 하나 볼게요. 바로 Parallel R1 Towards Parallel Thinking via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정말 재밌는 질문에서 출발해요. 왜 AI는 꼭 한 번에 한 가지 길로만 생각해야 하지?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브레인스토밍 하잖아요. AI도 그렇게 여러 해결책을 동시에 탐색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arallel R1은 아주 똑똑한 2단계 훈련법을 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도 미세 조정, SFT라고 하죠. 이걸로 일단 쉬운 문제들에서 여러 갈래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기를 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강화학습, 아래를 이용해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하면서 이 능력을 스스로 탐색하고 일반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와,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어렵기로 소문난 수학 경시 대회 벤치마크 AMI의 25에서 성능이요. 기존 모델보다 무려 42.9%나 올랐어요. 42.9%요?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죠. AI의 문제 해결 패러다임 자체가 한 단계 도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AI가 생각하는 방식을 넓혀봤으니까 이번에는 AI가 우리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더 깊게 만들어줄 아주 중요한 재료, 바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릴게요. 옴니월드, A 멀티도메인 앤 멀티 모델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D 월드 모델링이라는 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시간이라는 1차원을 더한 겁니다. 즉, 3차원 공간의 형태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기술인 거죠. 이 옴니월드가 정말 획기적인 데이터셋인 이유가 있어요. 기존 데이터셋들이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그냥 데이터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요.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나 상호작용까지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기존에 이미 성능 좋다고 알려진 모델들을 이 옴니월 데이터셋으로 조금 더 학습, 즉 파인튜닝을 시켜봤더니요. 4D 공간을 복원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이 AI가 복잡한 시공간을 이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AI가 시공간을 이해하는 큰 그림을 봤다면 이번엔 그 보는 능력, 즉 시각적 능력의 정밀도를 확 끌어올려주는 아주 유용한 코드 프로젝트를 하나 볼게요. Visual Representation Alignment입니다. 기존 멀티모달 모델들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주로 텍스트 설명에만 의존해서 이미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미지 안에 있는 아주 세세한 시각적 디테일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VIAR은 접근법이 달라요. 모델이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아예 시각정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비전 모델이랑 직접 비교하고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시각 정보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가 좋아지냐고요? BIR을 적용한 모델은요. 예를 들어서 사진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지? 하고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세고요. 책상 위에 컵이 놓여 있어 같은 사물 간의 공간 관계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AI의 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릴게요. 휴모
바로 콜라보레이티브 멀티모덜 컨디셔닝입니다. 이 후모 프로젝트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렵고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이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정보를 잘 섞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같다고 느낄 만한 사람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후모의 해결책은 정말 기발한 협업에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각의 정보에 명확한 역할을 두는 거죠. 자, 보세요. 기존이 되는 이미지는 영상 속 인물의 생김새를 딱 잡아주고요. 오디오는 말할 때의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을 담당해요. 그리고 텍스트는 전체적인 장면이나 어떤 행동을 할지를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니까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오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정말 대단한 건 그냥 특정 기능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말하는 얼굴 따로, 움직이는 몸 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문가 모델들이 있었는데 휴모는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통일된 프레임워크로 만들었으면서도 그 각각의 전문가 모델들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간 비디오 생성의 끝판왕 같은 게 등장한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흥미로운 논문과 코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관련 링크는 저희 뉴스레터에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